자, 172페이지. 오늘 172쪽에 정책론 들어왔네요. 자, 정책. 정책론에서 저희들 시험은 4문제에서 5문제 출제합니다. 이랬습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이겠죠. 부동산 정책. 근데 정책론이 왜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경제론 하는 게 있었죠. 경제론. 자, 경제는 사는 것과 파는 거다. 사고 파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는 게 수요고 파는 게 공급이었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는 것은 수요고 디맨드, 파는 것은 스파이, 공급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시장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시장론. 시장은 이제 영어로 마켓 이렇게 시장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고 파는데 어디서? 시장에서 사고 팔죠. 시장에서. MDS 이게 뭐랬습니까? MDS. 어제 뭐 블루문 보셨어요? 응? 슈퍼문, 블루문, 블러드문 이렇게 있대. MDS입니다. MDS. 자, 시장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자, 시장 성공, 시장 실패. 그대로 우리 시험 나오는 용어이니까 시장 성공, 시장 실패. 자, 성공한 시장을 달리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 실패한 걸 보고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 했죠.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려면 이때 조건 4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완벽히. 완전 경쟁시장 조건 4가지 같은 말이죠. 완전 경쟁시장은 시장 성공 시장이고 불완전 경쟁시장은 시장 실패다 이랬습니다. 완전 경쟁시장 요건 4가지가 생각납니까? 완전 경쟁시장 조건 4가지 완벽히 갖춰야 한다. 어디 간다 어디? 맨날 정동진에 가야 합니다.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동진에 가야 합니다. 정동진 다수.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책과 정을 보물 쓴 지도를 입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죠. 정동진 다수 계속 나옵니다. 계속. 마지막 감정평가론도 저런 정동진 다수의 가정하에서 나온 토지 공시가 이렇게 나와요. 결국에. 그래서 시작이자 끝으로 계속 달리는 겁니다. 정동진 다수 이렇게. 현실은 이걸 만족하지 못함으로 해서 불완전 경쟁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걸 또 오늘 볼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시장 효율성. 만약에 시장이 효율적이고 효율성은 머리입니까? 가슴이었습니까? 형평성은 머리다, 가슴이다. 가슴이었죠, 가슴. 머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도 있고 띵하게 아플 때도 있죠. 그 머리 띵하고 아픈 게 바로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 가슴이 공평성, 가슴에 안고 같이 더불어 같이 갈 수도 있는 반면에 가슴이 쓰리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가슴이 쓰리고 아픈 이게 이제 정책의 실패, 정책 실패. 원래 정책은 아시피 우리 뭐 국정 또는 정사 일로서 국민의 일인데 국민이 이 지팡이 책자, 지팡이 책. 이게 국민을 위한 지팡이가 되면 성공이고 몽둥이 되면 실패가 된다 이랬죠. 정책. 근데 정책은 어디로 튈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했죠. 우리 경기변동론에서 정책은 깨구리가 어디로 튈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깨구리처럼 어디로 튈지가 모른답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원래부터 정의됐죠.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 대상되는 서울의 아파트를 만약에 3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의 50%를 재건축 초과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한대. 그러면 재건축할 때 재건축 초과이익이 3천만 원 나오도록 하면 되잖아요. 3천만 원 나오도록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이 안 내겠죠. 그래서 재건축을 어떻게 한답니까?
원가를 많이 투입하면 남는 게 적겠죠. 원가 많이 투입해서 재건축한다는 말은 고가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소리입니까? 저가 아파트 또는 정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초호화 아파트를 짓겠다기라. 그럼 남는 게 적지. 남는 게 적으면 재건축 초과 이게 안 내도 되지. 안 내도 되고 부자들이 살겠죠. 서민들 사는 아파트,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다시 또 위화금 조성 이런 엉뚱한 데로 불똥이 뜰까 이가. 그러니까 원래 입법 취지는 정상적 아파트를 건축하여 재건축 초과이익이 많이 나오면 환수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안 가죠. 역행사에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게 우리 결론이었죠. 우리 시험에도. 그래서 정부 정책에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참조를 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때론 이런 가슴이 쓰릴 경우를 닥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효율성은 머리다 이랬고 투자자 머리, 그 다음에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 평등성 가슴이다 이랬죠. 계속 줄기차게 갑니다. 전 세계 투자가 다 이러니까. 머리와 가슴 조화, 그걸 능률성이다 전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회과학에서 그 세 개 용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랬습니다. 머리 효율성, 가슴 형평성, 머리 가슴 조화, 능률성. 여기도 전체 총 차트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수요 공급이다. 자, 수요 공급이다. 이게 경제인데 사고 파는 것이 경제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장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한 게 이게 경제라. 경제. 그러면 정책 경제다 이 말은 이 우리 부동산 정책이 곧 하겠지만 이 토지 정책이 있고 주택 정책이 있고 세금 정책 이 세 가지 이게 우리 시험 나온다고요.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세금 정책. 자, 토지하고 주택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게 효율적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게 공평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토지가 그렇죠. 효율적이죠. 효율성이다 하면 머리다 가슴이다. 머리. 그럼 주택은 상대적으로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 평등성 누구나 태어나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있어야 되죠. 머리 가슴 조화 이렇게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은 효율성을 위해서 즉 투기하지 말고 투자해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도 세금 때리고 그 다음 소득 재분배 부자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이전시키기 위한 소득 이전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하기 위해서 형평성 추구하기 위해서 세금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세금의 핵심이죠. 이거 두 개 좋아하다 이 말은 능률적이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머리, 가슴, 조화 계속합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흐름을 아시면 학교로는 단순 무슨 자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치는 겁니다. 깨치는 거. 깨치고 나면 머릿속에 텅 비어서도 여기저기 다 활용이 되는 거죠. 깨달을 각. 민법은 성실도 측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민법 책대로 법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학교는 응용 많이 합니다. 이런 응용력이 있으면 무슨 응용하더라도 찍을 수 있어요. 내가 안 본 건데도 책에서 전혀 공부 안 한 건데도 이 문제 하나씩 나와요. 그것도 보면 읽어보면 큰 흐름을 아시면 답이 나온다니까. 답이 나와요. 희한하게. 공부 안 했는데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깨치는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고 단순한 하나하나 자기 자구를 뭐 암기하거나 용어를 익히거나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지. 그 이해 스토리 단순히 이해만 하지 말고 이해 스토리 이런 한 인체의 스토리 투자자 머리 가슴 조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셔야죠. 그러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뭐 공주에서뿐만 아니고 어느 정을 공부하시든 간에 무슨 사회과를 공부하더라도 다 같은 원리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정책론인데 이 정책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요놈 요 시장이 실패한다 했죠. 머리가 띵하고 아프면 짝꿍한테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지. 그렇지. 내 머리 띵한 거 이해 안 되는 걸 짝꿍한테 물어가지고 소화되면 좋죠.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띵하고 아플 때는 즉 시장 실패할 때
그걸 실패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가한다 이 말이죠. 정부가 시장에 참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체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형평성. 정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크게 정책론의 필요성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요거 가슴, 형평성,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효율성이 저하된 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매년 시험 나와요. 매년 시험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쭉 넘기시가지고 181페이지 자 181쪽에 181페이지 그거 가시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있잖아요. 꼭 별표하시고 별표 매년 출제합니다. 정부의 시장의 개입 필요성 금방 얘기했듯이 형평성 추구 그리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한 장 넘기시고 자, 한 장 넘기시면 2번에 보니까 경제적 기능이라고 보이죠. 자, 그 2번에 경제적 기능에 보시면 경제적 기능으로는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죠. 그거 딱 별표하시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 말은 시장 실패로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말이겠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시장 실패란 것은 정동진 다수 이놈들이 달성되지 않을 때 한 개라도 달성되지 않으면 완벽지 못하면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추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정치적 기능에 되어 있죠. 자, 정치적 기능. 자, 정치란 것은 공공재겠습니까? 사적재겠습니까? 그렇죠. 공공재죠. 그래서 공공재는 우리 정치의 가슴, 형평성, 공평성, 평등성, 공정성. 정치는 특히 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페어플레이, 이게 중요하죠. 공정성. 요즘 젊은 세들이 워낙 강조하는 공평해야지, 공정성. 이 당연합니다. 정치는 가슴 정책, 가슴부터 따뜻한 가슴부터 나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죠, 그죠? 가장 기초이자 중요한 건데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정치 파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적 기능 그 뒤에다가 이제 가슴 이렇게 써놓는데 가슴.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이거는 머리 아픈 걸 수정하기 위해서 요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기타 선거 공약일 수도 있고 해서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응? 어디 보고 있습니까? 182페이지 맨 위에 정치적 기능으로서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적 목표가 공공재입니까? 사적재입니까? 그렇죠. 다 함께 공공재죠. 그래서 이 또 공공재는 형평성이 중요하잖아요. 형평성. 그래서 이거는 가슴 기능이라. 가슴 기능. 요걸 아담 스미스 우리 이 마샬한 분이 언급할 때 따뜻한 가슴 이렇게 한 거예요. 따뜻한 가슴. 요걸 보고 웜 하트, 따뜻한 가슴. 머리를 보고 쿨 헤드, 냉철한 머리.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서 그 사회과학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이렇게 해서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머리, 가슴. 원래 정책은 형평성, 공평성, 평등성, 공정성을 위해서 들어가지만 시장이 보니까 시장 원리 냅두니까 시장이 실패했거든. 효율성이 저하되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도 개입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그다음 금태 시장 실패. 의는 저희 학교론 민법에서 의는 전부 다 무슨 뜻이다? 의라고 읽지 말고 개념, 컨셉이라고 그러한 뜻이다 하는 이 뜻을 알면 된다죠. 개념. 우리 1차 시험은 개념과 원인을 놓고 결과를 묻고 결과를 놓고 원인 묻는 이게 1차 시험이니까 개념 파악 일단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수업하면서 지금 아직 기본 과정인데 1, 2월 달에 이 개념이 다 들어올 리는 없습니다. 그런 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이해되는 분이 오히려 비정상인데 개중에 이해되면 야, 내가 신통하다. 오늘 한 가지 개념을 이해됐네. 오늘 두 가지 개념을 이해했네. 세 가지 하면 이거 완전 대박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이해 안 된다고 머리 아파하고 고민하고 하지 마세요. 전혀 없습니다. 한 사이클 전체 돌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두 사이클 돌고 다시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쉬워집니다. 다 쉬워져요. 금방 쉬워집니다. 그런 전체를 보기 때문에 미리 머리 받친다, 띵하다, 이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괜히 머리가 훨씬 더 떨어져요. 자, 그래서 그 보시면 개념 시장 가격 메커니즘 가격이란 말은 이 수요 공급이 사는데 이거 수요 공급 사는데 여기에 시장 가격이라는 거 이 신호등이 있겠죠. 신호가로등. 이 신호등을 보고 자원 배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비싸면 적게 사고 많이 팔고 싶고 싸면 많이 사고 적게 팔고 싶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유식한 말로 현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쓰지만 뭐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기하면 단순무식하게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단순무식하게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가장 고득점 빨리 싣겠다는 지름길이 정 자체를 가격 메커니즘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 시장 실패래. 머리가 시원하다, 띵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머리가 띵하다 이 말이죠. 그 말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죠. 시장 실패를 한다. 그 다음 금태 시장 실패 원인 동그라미 1번에 불완전 경쟁시장 꼭 발표합시다. 불완전 경쟁시장. 자, 불완전 경쟁시장은 금방 말씀했듯이 완전 경쟁시장이 정시, 정동진 다수 이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보가 비대칭,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고 지하 서비스 동질인데 현실은 개별성 등으로 이질성, 부동산은 전부 다 질이 다 다르죠. 그리고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진입과 퇴거가 전혀 부자연스럽습니다. 현실은. 나는 10년 벌어가지고 처음 아파트로 살아간다. 또 내가 20년 만에 처음 아파트를 판다. 이런 거지. 내가 꿈속에 상상하는 것처럼 그 시장에 부동산 사고 팔고 쉽게 지니까 실으면 나오고 이렇게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수 수요 공급이 되는데요. 내 땅 파는 사람은 독점 공급, 사는 사람도 오랜만에 나타나서 수요 독점, 쌍방 독점, 협상 가격 이게 현실이지. 다수 수요 공급, 10,000명이 사러 오고 10,000명이 팔러 가는 개미들만 있다. 이게 현실이지 못하잖아요. 단 한 개만 틀려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추락이 되는데요. 부동산은 이것이 전부 다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동산에 비해서도 더욱더 불안전성 이렇게 추락합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 여기 이것만 알아도, 이거 한마디만 알아도 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머리 따가 암기하거나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앞머리 따고 앞머리 따서 외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극소수고 학교로는 한 두세 개만 하면 돼. 두세 개 하면 되지. 더 하면 앞머리 자꾸 틀면 자꾸 빠져. 지금도 머리 틀이 좀 빠지고 좀 그런데. 자, 불안전 경쟁 시장 별표하셨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 3, 4, 5 이놈들 말고도 몽땅 다 바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시장 실패가 되는 바로 그런 요인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공공재. 자, 공공재다. 보통 우리 공공재 상대 개념은 사적재, 민간재 이렇게 부르죠. 공법의 상대 개념은 뭐다? 사법. 사법 속의 대표가 민법, 상법 이런 게 있죠. 민상법 이렇게. 그렇듯이 법은 그렇게 따지고 저는 지금 지하니까, 지하 서비스니까 공공재다 이랬습니다. 공공재. 공공재는 공평성 추구가 제일 좋은 훌륭한 이념이죠. 가슴정책. 공공재는 분명히 가슴이다 이랬습니다. 가슴. 자, 공공재.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미 사적재 공부할 때 항상 공공재를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남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자하고 비교하면 되죠. 그렇듯이
공공재를 잘 이야기해서는 사적재하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자, 사적재 우리 경제론에서 공부할 때 수익성 뭐였습니까? 수익성. 수익성은 뭐다? 가격, P, 수평선은? 수평선은? 수직선 가격이죠, 가격. 가격. 매매 가격, 임대차 가격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선은 수량이지, 수량. 수량, 원점. 우리 시험, 이 그래프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중에 투자론 가도 수익성 가격이 수익률이고, 수평선 수량은 위험률이고, 위험량이고. 이거니까, 수직선, 수평선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단순합니다. 엄청 단순하다고. 수익선, 수평선. 자, 이걸 공부할 때, 이제 사적재 공부할 때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사적재 공부할 때. 근데 이제 우리 공공재는 사적재하고 달리 비배제성이란 말이 있어. 비배제성. 비배제. 배제한다 하는 말이, 저는 이 학교하는 책을 내 돈 주고 샀으면 내가 보면 친구가 못 보고 친구한테 빌려주면 내가 못 보고 서로 경합을 벌이죠. 친구가 빌려 갚으면 내가 못 봅니다. 경합을 벌인다니까. 근데 공공재인 대체로 국방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국방 서비스는 남편은 UDT 나왔는데요. 부인은 군대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대체로 안 갔다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제할 필요가 없어요. 부인, 당신 국방 의무 이행했으니까 당신이 국방 서비스를 받으면 남편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배제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공동소비니까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는 기라. 비배제성. 대가를 안 치렀다 이만.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국방 의무에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원 오실 때 도로 밟고 오시잖아요. 그 도로가 공공재입니까? 사적재입니까? 공공재죠. 도로 차를 모시고 또 오시는데 세금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세금 적게 냈다고 세금 안 냈다고 배제할 필요가 없죠? 그죠? 배제할 필요가 없지. 이미 닦아놓은 도로, 공동소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세금 안 냈다고 배제할 필요 없고 국방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고 배제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외교 국방 서비스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공공 서비스. 그래서 대가를 안 치렀더라도 사적재는 돈 안 주면 안 줘요. 사적재는 돈 안 주면 안 주지. 근데 이거는 대가 안 치러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공공재는. 그 다음에 이거 비경합설이에요. 비경합성. 경합을 벌이지 않습니다. 사적재는 냉면을 내가 한 것 냉면값 6,000원 주고 내가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 못 먹고 다른 사람 먹으면 내가 못 먹습니다. 서로 경합을 벌이는데 사적재는 경합을 벌이는데 공공재는 경합을 안 벌인다니까. 그렇죠? 경합을 벌이지 않고 공동 소비를 할 수 있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방, 외교, 경찰 이런 공동 서비스를 공공재 서비스를 다 공동으로 소비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내가 많은 혜택 보고 너는 세금 적게 냈으니까 적게 하라.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경합을 벌이지 않습니다. 비경합성을 합니다. 비경합성. 자,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수요자의 무임승차자 문제. 자, 그 뒤다가 이 두 개를 써놓으시고요. 비배제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굳이 국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방 서비스를 경합이 벌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 소비가 되기 때문에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공재는 비경합성 때문에 비배제성.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 나오듯이 프리라이드. 무임승차. 프리하면 공짜죠, 이게. 프리하게. 공짜. 그러니까 이 피, 대가를 안 치른다요. 피. 대가를 안 치릅니다. 공짜로 무임, 임금을 내지 않고 라이드, 승차, 무임승차. 집에 가실 때 카풀로 같은 방향이면 같이 가자. 이렇게. 어차피 가는 길은 무임승차 문제. 이건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무임승차. 세금은 더욱이 당연히 그렇고요. 공공재는 이런 특성이 있더라. 무임승차자.
부동산 속담에는 이걸 보고 왕서방이라는데 왕서방.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 2,000세대가 있습니다. 2,000세대가 있으면 이게 4,000세대가 옆에 고루 닦아야 되는데 이게 적정 공급제 공급인데 이 사적으로 맡겨서 이 100만 원씩 걷으면 4차선 도로를 닦을 수 있대요. 사적 자치기구에 통해서 사적으로. 근데 왕서방 부류가 있어가 나는 그 도로 필요 없다. 난 드론 타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 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안 내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사적으로 맡기면 왕서방 부류를 가죠. 왕서방. 안 내는 사람 생기면 돈이 적게 그치겠죠. 적게 그치면 이게 2차선 도로밖에 못 닦는 거라. 그럼 여기 아파트 입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안 되죠. 효율적 소비가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공공재가 부족 생산으로 부족 소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걸 보고 이제 공공재 부족 생산. 자, 그 뒤다가 공공재 부족 생산 이렇게 하나 더 적어두시고 핵심 키입니다. 공공재가 부족 생산되어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2차선 닦아놓고 나니까 이 왕서방이 이 도로를 뻔질나게 통일하더라 이거지. 표리부동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프라이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이게 주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무임승차자 때문에 공공재 부족 생산이 됩니다.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재 부족 생산되는 거야. 공공재가 부족 생산되니까 효율적 소비가 안 되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시장 실패. 효율적이지 못하면 시장 실패를 했죠. 머리 아프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검토해 정보의 비대칭. 정보 비대칭. 아까 정동진 다수에서 정보가 대칭이고 뻔수이 뻔돌이 그래 한다 이러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사는 사람은 알고 파는 사람이 모르면 싸게 살 수 있을 거고 사는 사람이 모르고 파는 사람이 알면 비싸게 살 것이다. 둘 다 알면은 뻔수이 뻔돌이 그래 하면 정상가로 이 아파트가 3억인데 싸게 2억 7천에 매매하고 비싸게 3억 5천에 매매했다면 자 3억 5천에 매매하면 5천만 원만큼 비싸게 산 수요자는 잘못된 선택 이걸 보고 역선택이라 역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는 척 공급자는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본다. 도덕적 해이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 비대칭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완전 정보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정보 할당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정보 많은 척이고 그 밑에 정보 많은 척 그 다음에 역선택은 정보 적은 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보 적은 척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정보 비대칭. 자, 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 늘상 가슴 아래하고 머리 아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 이걸 가지고 우리 역대 노벨 경제상이 가장 많이 나왔죠.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언제 어디서나 이슈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대통령이 선거할 때는 공약상으로는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또 자기도 인식 못하고 또 달리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잘못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때 선택한 국민들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선거할 때하고 좀 다르더라 이렇게 역선택할 수 있고 대통령은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이걸 없앨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없앨 수 있는 제도가 뭐냐?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시스템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인센티브 시스템 이걸 구축하면 뭐 역대 대통령 포토라인 씌운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 계속 그 부작용을 반복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이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제 수준에서도 금방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우리 오른쪽에 조금 이따 하시면 되고, 이게 자체가 매년 시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규모 경제. 자, 규모 경제. 규모 경제라는 것은 규모가 클수록, 이 규모가 클수록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지. 비용이 적게 들거나 수익이 더 생기거나 그래서 이윤이 더 많아진다 이거지. 규모가 클수록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클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클수록 좋다. 자, 우리 한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하나 회사, 큰 회사 하나 있는 게 좋겠습니까? 팔도에 8개 전력회사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 전기 요금을 적게 내겠지. 많이 있는 게 좋다고. 생산 비용이 코스트가 엄청 높아진다니까. 청와대가 하나 있는 게 좋습니까? 팔도마다 청와대 8개 있는 게 좋습니까? 그것도 큰 게 좋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대 이런 큰 게 좋다고. 응? 이 청와대 한 개 있는 게 좋지. 만약에 청와대가 8개 있으면 세금 엄청 내야 돼요. 다 대통령 먹이 살려야 되니까. 큰 게 좋습니다. 도시가스공사가 큰 걸로 하나 있다가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민영화시켜가지고 이 도시가스공사 많으니까 일부 소도시는 가스가 안 돌아가지고 그 지역에 집값이 폭락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주 주민들이 유입이 안 돼.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갑시다. 꼬리 물면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 했잖아요. 자, 규모 불경제가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규모 불경제란 말은 규모가 클수록 안 좋은 거야 이게. 경제효과가 없어지는 거. 규모가 클수록 불경제다. 안 좋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작은 게 좋습니다. 작은 게. 기왕이면 작은 것이 좋다. 자, 우리 작은 것이 좋다. 주변에서 많이 보죠.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공부하는 나중에 우리 요약집도 대체로 책처럼 1200페이지, 1000페이지, 500페이지 이렇게 다 있는 것보다는 좀 작을수록 좋다라고 일단 생각하죠. 그게 요약한 거야, 요약집. 근데 너무 작아버리면 정말로 옛날에 고시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어려운 경제학 공부할 때도 이 팔들지 한 2장 여기다가 이 2장만 있으면 경제학을 다 요약해 본다고요. 뭐 수요 공급이라든지 T라든지 이렇게 간단히 해가지고 이것만 다 들고 있으면 책 다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라. 이렇게 해서 압축요약하는데 이건 너무 압축요약 되기도 하고 기회문자 규모가 작을수록 좋을 수 있겠죠. 작을수록. 근데 너무 압축되면 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최적 규모를 해요. 최적 규모. 저는 우리 했습니다. 이건 아담 사이즈로 최적 규모 이해한다. 당연하지. 땅도 크면 분필하고 작으면 하필하고 아담 사이즈로 만들어야 한다. 당연하지. 자, 우측에 Q.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X. 자, 4번.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머리다, 같습니다. 머리. 효율적 배분을 실패. 머리 아픈 거죠. 머리 띵한 거지. 현상을 시장 실패를 한다. 맞는 말이죠. 이는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지?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자, 그 하나만, 대표적인 하나만, 지금 바쁘니까 하나만 하시고 패스. 자, 그 다음 그 밑에 외부 효과 문제. 자, 외부 효과. 여기 조금 개념이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 외부 효과는 뭐 별건 아닙니다만, 자, 외부 효과.
외부가는 이 마켓, 시장 외부란 뜻이다. 시장 외부. 시장 외부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시장 외부란 뜻이고, 시장 외부에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시장 외부, 누수 현상인데 누수. 시장 외부 새 나갔죠. 시장에서 새 나갔는데요. 자, 외부란 말은 여기 시장 외부입니다. 시장 내부 하면 틀리고, 그 다음에 제3자라 해야 되지 사고 파는 당사자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플러스 도움을 준다, 피해를 끼친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 부동산 투자 투기 어느 것이 제3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까? 그렇죠. 투자. 투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 대표로 우리 부동산 늘상 자고 나면 보는 소리가 투자 투기니까, 부동산 투자 투기니까. 투자는 이렇게. 자, 부동산을 투자 수요 공급을 하게 되면 사는 사람 투자하게 되면 요만큼 자기가 의도한 잉여고, 파는 사람이 투자하게 되면 저만큼이 바로 파는 사람의 잉여. 이게 의도한 겁니다. 의도한 게. 그런데 시장 밖에 제3자에게 이 사람한테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투자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이득이 됐지. 투기는 자기가 이걸 의도한 잉여인데 여기 남는 건데 의도하지 않는 제3자에게 손해를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게 투기지. 투기. 그래서 우리 시험 나오면서 여기 시장 내부다 하면 틀리고 당사자 하면 틀리고 제3자 그 다음에 의도한 것이다 하면 틀립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늘려야 된다, 줄여야 한다. 투자는 투자 수요, 투자 공급은 늘려야 합니다. 수요 공급, 수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면 현재는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그치. 과소. 부족 수요, 부족 소비, 부족 생산, 부족 공급, 더 적은 수요 공급, 과소. 생산과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당연히 유인책을 많이 주고 있죠. 투자만 하시라고. 과대에 들어오면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출제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틀려요. 적은 이래야지. 과대 하면 틀리지. 과소 이래야지. 과잉 하면 틀립니다. 부족 이래야 맞는 말이지. 자, 투기는 줄여야 한다, 늘려야 한다? 줄여야 되죠. 투기 수요 공급은 줄여야 합니다. 자, 투기 수요 공급은 줄여야 한다. 그럼 지금은 현재는 많다, 적다? 수요 공급을 줄여야지. 투기는 줄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많다, 적다? 많다. 과대. 많은 투기 수요 공급이 많다. 생산과 소비가 많다. 담배 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다, 안 준다? 피해 주죠. 그 소비를 줄여야 한다. 짝꿍한테 구국 찌르면 피해를 준다, 안 준다? 짝꿍한테 계산이 어려우니까 좀 풀어주고 개념 이해 안 되는 거 설명해주고 하면 짝꿍 중요하죠. 플러스 외부 효과, 플러스 외부 효과가 됩니다. 그런 것은 늘려야지. 학습 반복 좋은 방법은 계속 늘려야 되고 학교에서 계산형 공식을 단 한 개도 안 가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 안 개하면 못 풉니다. 생고생하고 점수는 안 나온다. 그래서 고생하지 않고 생각 속도대로 눈빛 속도대로 풀립니다. 그렇게 하시가 그런 방법을 익숙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학습 방법은 공식을 암기한다거나 용어를 무작정 암기하면 완전 생고생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줄여야 한다 이 말이지. 줄여야 한다. 투기는 줄여야 한다. 지금 현재 과대. 자, 이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계속 시험 많이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매년 출제. 자, 그 교사 한번 봅시다. 의 개념은 외부 효과란 그 사이 뭐 인근 효과, 비가 효과 이거는 거의 시험 안 나오니까 거의 참조사항일 뿐이고 그냥 안 읽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주체 행동이 시장기구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않고 하는 말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같이 연결됩니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둘 다 않고 이 말입니다. 이 외부란 것은 마켓, 시장 외부죠. 시장 외부. 시장 외부. 제3자에게, 이 제3자에게 당사자, 틀려. 이 수요 공급자를 보고 당사자를 해, 당사자. 시장판에서 당사자로서 사고 파는 사람이 당사자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3자. 의도하지 않는 당사자는 이 잉여를 얻었겠지. 이 남는 거 보고 사고 팔았다고. 사는 사람은 이게 잉여고. 자, 여기에 왜 사는 사람 잉여 하면 사과를 한 개 경매 났을 때는 이렇게 10,000원 주고도 살 수 있었어요. 또 한 개 경매 나오면 9,000원 주고 살 수 있다고. 또 한 개 경매 나오면 8,000원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2,000원 마지막 한 개 이렇게 2,000원. 그럼 내가 총 돈 지불을 이 돈을 다 지불하고 살 수 있었는데 실제는 2,000원 주고 요만큼 샀잖아요. 이만한 양을. 그래서 돈은 이만큼 지출했지만 자기는 이만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만 주고 사기 때문에 여기에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이걸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 수요자 잉여. 모든 경제학에서 이렇습니다. 모든 경제학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한 개 공급할 때 요만한 비용이 있고, 두 개 하면 요만큼 추가, 세 개 할 때 추가, 이렇게 비용이 한 개 비용 증가 이렇게 해서 이게 총 비용인데 자기의 총 수입은 이만큼 팔았고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 요게 남는 거예요. 파는 사람 남는 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원가가 3억 주고 샀다, 부동산을. 그런데 시장에서, 프라이스, 가격을 4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억 남지. 사는 사람은 이게 전체가 다 가치니까 5억의 밸류 가치가 있습니다. 5억의 밸류가 있으면 사는 사람도 남죠. 그래서 전 산업이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라도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보다는 비싸게 팔아가 나도 남고, 파는 사람 남고, 사 먹는 사람도 자기는 2,000원 줬지만 3,000원 가치가 있다. 사과 한 개. 또 3억 주고 아파트 샀지만 4억의 가치 있기 때문에, 밸류 가치가 4억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남고, 그래서 사는 사람 남고 파는 사람 남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산업이라도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라도 대체로 이렇게 돼야 산업이 발달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방식으로 부동산 평가할 때도 감정평가로 가면 이 3방식으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 경제론은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 자기가 들어가는 원가가 여기 총원가, 공급자의 총원가. 여기 총 판매한 가격 프라이스거든, 프라이스. 그럼 요만 남지. 그럼 사는 사람 가치는 이렇게 많거든요, 밸류. 많으니까 자기는 이 돈 주고 샀으니까 이게 남지. 그래서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 경쟁에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잉여란 말을 썼는데, 잉여. 이게 의도한 잉여라고요. 수요자 잉여, 공급자 잉여. 그 의도치 않게. 제3자에서 저 잉여를 의도치 않게 플러스 마이너스 준다, 이 말이지. 의도한 하면 이 틀려버립니다. 손해나 이익을 마이너스나 플러스 발생시킨다. 자, 그 다음 자리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 효과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마켓 외부니까 이득을 본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아니 이게 아름 엄마가 부동산 투자 수요 공급을 했으면 수기 엄마가 아름 엄마 투자하는 바람에 수기 엄마가 1억이라 하는 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대가를 아름 엄마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갖다 줄 필요가 없지. 내가 거래 당사자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미수만 찍고 가만히 있다 이거지. 그럼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걸 내부화시키주면 되는데, 내부화. 혜택 본 사람, 개발 이익 있는 사람 내놔. 정부가 흡수, 다시 재배분하거나 수겸한테 1억을 뺏어가지고 아름이엄마한테 갖다 줄 수 있거나, 그럼 내부화 되는 거죠. 그러면 아름이엄마는 더 투자하겠죠. 더 투자가 자동으로 늡니다. 그러면 모두 다 누수 현상이 없고 장내화시키면 효율성이 높아진단 말이지.
또 투기꾼이 투기하는 바람에 시장 내부에 피해를 이익을 줬대. 피해를 이익 줬으면 이 대가를 받아내야죠. 참 일루주는 게 투기한 사람이 피해본 사람한테 이익을 줘야 될까 이가. 근데 현실은 안 주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지불하도록 하면 장내로 내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자, 이득을 본 사람이 대가를 지불 않는 경우인데 주택의 경우에 정해예법과는 공원 조성. 자, 공원을 조성한다. 그럼 우리 집값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죠. 공원. 호수가 생겼습니다. 증가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집 옆에 국도가 멋지게 생겼답니다. 도로 뚫리면 증가할 수 있고 우리 아파트 주변에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온대요. 그러면 호재다 악재다? 호재죠. 그런 것이 전부 다 외부 플러스 외부가. 정의 외부가. 외부 경제효과. 근데 우리 동네에 싸다 들어온다. 부의 외부가겠죠. 김정희가 핵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많은 개발했대요. 그럼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해보겠죠. 그치?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된다. 그건 뭐다? 플러스 회복가 되겠지. 응? 평양 올림픽이 된다. 그건 뭐다? 남한 사람으로서 부의 회복가겠지. 물론 평양 사람 입장에서는 플러스겠지만 이 상대적이다. 다 상대적이죠. 다 상대적이다.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아십니다. 자, 넘기시고. 맨 위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정의 외복가는 과소 별표, 소자의 별표. 과소 생산과 소비이므로 수요와 공급을 증가시켜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요 정의 회복가는 수요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죠. 그죠? 수요 공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 말은 요 이제 우리 이 수요 우하향, 공급 우상향 이런 시장판의 그래프일 때는 수요도 우측으로 이동, 공급도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 말이지. 그죠? 저는 이렇게 표시 단순하게 했습니다만은 여기 바로 이거지. 그지? 예,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부의 회복가 별표. 이게 더 시험 잘 나오죠. 정의 회복가 나오면 가만히 미소 짓고 있는데요. 예, 마이너스 회복가 나오면 못 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다른 사람이 바로 제3자에게, 시장 외부 제3자에게 이 말이고, 의도하지 않는 손해 마이너스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대표예로 공해 공장, 오염물질. 우리 집 옆에 공장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겠죠. 그치? 이런. 자, 2번. 부의 회복가가 있을 때는 대의 별표. 과대 생산과 소비이므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부의 회복가는 부동산 투기는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 투기를 줄이려고 해도 다 없어질까 늘상 정도 차 있을 뿐이지 존재합니까? 현실은 존재하잖아, 그지? 현실은 존재하지. 그래서 이게 과대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과대 수요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걸 이제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으로 그림 그리면 줄인다 이 말은 우측으로 좌측으로 수요도 투기 수요는 좌측 공급도 투기 공급은 좌측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부의 회복가는 사회적 비용이 투기는 사회적 비용이 높다 낮다. 자, 투기는 사회적 비용이 큽니까 적습니까? 투기를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크다 낮다. 투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전 국민이 투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겠죠. 엄청 높지. 사회적 편익은 낮고 사회적 비용은 높고 그 판단 기준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그 증가의 별표. 투기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 마이너스를 많이 주니까 사회적 비용은 크지. 사회적 편익은 적습니다. 사회적 수익, 편익, 이익은 적고 사회적 비용은 크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 외부효과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 그래, 동그라미 1번. 재산권 부여, 코저 정리란 말이 있다. 자, 코저란 분은 이걸 가지고 이제 노벨 경제상 받으시는데요. 강상류에 공해 공장이 있고, 이어서 오폐수를 방류한다, 오폐수. 강하류에 어부, 고기를 잡습니다. 오폐수 방류하면 이 고기 맛이 있다, 없다? 맛도 없고 위생상 안 좋다 이 소문나면 아무 먹으러 안 오사는지 이거 이제 어부는 이게 졸지 이제 폐허를 하게 돼서 못 돼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피해를 준 국가에서는 어부에게 피해 보상 권리가 있도록 재산권을 인정해주면 그러면 공장 대표하고 어부 대표하고 만나면 둘이가 만나서 얘기하면 해결이 잘 된다 안 된다? 서로 주먹쥐고 나오겠죠. 잘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코즈락 하는 중개인을 둬 가지고요, 둘이 만나가, 우리 공중에서도 토지 매도 매수인 둘이 만나면 잘 안 되죠. 중간에 기름을 매끄럽게 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100억에 됐다. 만약에 여기에 오폐수, 유출시키는 이 방지 시설 갖추라 정부에서 뭐 하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시설비용 이게 150억 들어간대. 그럼 150억 이거 쓰는 것보다는 100억 쓰는 게 싸죠. 공장 입장에서도. 어부도 100억 정도 받으면 됐다 이거지. 근데 어부 안 하고 도시 가서 맛집 한번 수익탕 한번 운영해보겠다. 그 틀어먹고 나중에 오더라도. 코즈 정리. 코즈락 하는 중개인을 끼워서 매끄럽게 해결하면 시장 스스로 해결하면 좋다.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 코즈는 아들 보고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경찰 데리고 와야 되겠죠. 경찰서 갔다가 법원에 가고 이렇게 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이게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안 좋겠죠. 결론은 안 좋겠지. 그래서 기하이면은 이제 시장 스스로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서로 잉여 남는 게 많다. 이게 코저 정리입니다. 코저 정리. 예? 코저 정리. 이분이 한 3년 전에 102세에 돌아가신대. 102세. 말 그대로 장수하셨죠. 가능한 부부싸움 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라, 이게 스스로. 응? 정부 개입하지 말고. 그래서 재산권 정리, 정리를 해서, 검토해 보시면 한 셋째 줄, 넷째 줄 밑에 가면 저 뒤에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 이게 바로 코저 정리라고 합니다. 그 코저라는 사람 그 있죠. 영어로 그 바로 밑에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 그게 별표 두시고. 정부가 해결하면 안 됩니다. 시장기구 스스로 해결. 스스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지. 자, 우측에 Q.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X. 자, 5번.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제한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적게 생산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이 투자는 좋은 습관은, 좋은 공부 방법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걸 계속 찾는 거죠. 그지? 예, 우리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합시다. 이 말이야. 더 합시다.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투기는 감소시키는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정의회복과는 지금 현재 부족이죠. 부족. 과소 수요 공급되고 있다. 과소 생산 소비되고 있다. 더 널리 한다. 더 많이 생산된다. 틀렸습니다. 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더 많이가 아니고 적게 생산 소비되고 있으므로 더욱더 널리 한다 이 말이지. 널리 한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방법. 이제 구체적인 개입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직접. 두 번째, 간접.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씁니다. 자, 첫 번째, 직접.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이 말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요 공급자가 된다는 뜻이라. 시장에, 마켓에 들어가서 정부가 직접 땅 사고 팔고, 땅 사가지고 개발해서 팔고, 이렇게. 자, 직접 개입.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직접 개입 방법으로, 이 직접 개입 방법이 시험 잘 나오니까요. 택지 공영 개발. 공영, 정부가 개발한 거죠. 땅 사가지고 정부가 개발해서 공급한다니까, 판다니까.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이 공공 수용 아닙니까? 우리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가 지급하고 수용해버리지, 수용. 매수하는 거지. 정부가 직접 사는 거죠. 토지 수용. 그 다음에 토지 은행 비축. 그 LH 적어놓고, LH. 자, LH가 뭐다, LH가? 코리아 랜드 하우징 코퍼레이션. 근데 너무 기니까 한국 토지 랜드 하우징 주택 코퍼레이션 공사인데 너무 말이 기니까 그냥 러브하우스 이렇게 쓰는 게 이해가 쉽겠죠. 해외 마케팅 하기도 쉽고. 그래서 LH 이렇게 합니다. LH. 자, LH. 이게 우리 시험 나왔어, 이게. LH에서 토지 은행 뱅킹 비축 시스템이 있다. 뭐냐면 LH에서 이 불모지 이 땅을 대량으로 사두다가 민간한테 맡기면 여기 개발 찌끔찌끔하면 막 계획적이 못한 개발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국토가. 그래서 대량으로 매수해놨다가 개발해서 또 민간한테 팔거나 임대하거나 또는 대량 보유한 토지를 가지고 일군 아파트 업체 같이 건축을 맡겨가지고 저가로 아파트 분양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LH 토지 은행 비축 제도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살 때 이거 대량으로 이 흐름한 땅을 사서니까 논밭 이런 거 산을 사서니까 쌌겠죠. 팔 때는 비싸다 싸다 몇 배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렇지. 땅 장사한다. 정부가 땅 장사한다. 이런 소리 하게 되지. 그 다음에 공공투자 사업이다. 공공이 정부니까. 정부 투자 사업. 그 다음에 간접 개입. 자, 간접. 직접 있으면 당연히 간접이 있겠죠. 직접 있으면 간접이 있다. 간접 개입. 자, 간접은 곧 동그라미 2번. 간접적 개입 방법으로 토지 개발 이용에 관한 각종 금융 지원. 자, 금융 지원. 돈이지, 돈. 이건 주로 돈으로 해결하는 게 또 많아요, 돈. LTV, DTI. 작년 8월 2일부터 워낙 많이 나오는 소리죠. 자, LTV는 뭐 70% 이하이고 DTI는 60% 이하다. 원칙 이렇게 출발했다가 이 60%, 50%, 40%, 3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DTI도 60부터 50%, 40%, 30%까지 이게 다양하게 있죠. 우리 이게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는 강화돼 있죠, 그죠? 강화돼 있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게 투투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정책에서 공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우리 학교로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만 공법 문제니까. 그래서 학교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파생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자,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관리지역, 조정대상지역은 훨씬 강화되겠죠. 이렇게. 집 실수요자하고 또 집이 이미 있는 사람은 또 살 때 강화되겠죠. 이런 이제 금융. 그러면 이런 지역에 집 사는 사람은 규제가 강화되어서 집 사기가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힘들게 한다. 국민들이 사고 팔 때, 이런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사고 팔 때 집이 있는데 또 사면 강화해서 사기 힘들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지. DTI도 요즘 어디선가 이제 1월 30일부터 이게 다시 이제 신 DTI 이게 나쁘잖아. 신 DTI. 신 DTI는
내가 주택을 이미 기존 주택 하나 담보대출 받은 거 원리금 상환한 금액하고 새로 주택 담보대출 받을 때 원리금하고 합쳐가지고 나머지 빵수유마가 빵집 하면서 사업자금 빌린 게 이자 준 거 있죠. 그거까지 합쳐가지고 자기 연봉 중에서 뭐 40% 이하, 30% 이하까지만 빌려준다. 이런 식이라. 거기 원래 우리 시험 나올 겁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계산할 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하반기는 또 뭐 나온다니까 DSR 뭐 이런 게 나온다죠. DSR. 모든 부채, 카드 채권, 자동차 할부 채권, 리스 채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본대. 그럼 이게 돈 빌리기가 갑갑하죠, 이제. 추가 돈 빌리기가 갑갑해지죠. 이런 금융 규제 또는 이제 실수요자는 실수요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는 대다수가 이런 지역이 아닌 시골에서는 이것만 적용하잖아. 70%. 진짜 이것도 안 합니다. 여기 하도 언론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저축되는 줄 알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4월 1일부터 뭡니까? 1세대 2주택이면 양도할 때 플러스 10%포인트 할증 과세한다. 이런 소리도 많이 하지. 또 1세대 3주택이 되면 20%포인트 할증 과세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증하면 우리 지금 세율이 다시 또 바뀌었죠. 최저 6%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몇 프로까지 있다? 40, 6, 7이 42, 7단계 초과 눈시로 바뀌었죠, 지금. 작년까지 6단계였다가 5단계. 6%, 최저 6%. 우리 1,200만 원 과세 표준이 여기서부터 4,600만 원 사이는 이렇게 6%하고 6%. 그 다음에 5억 초과 과세 표준일 때는 42% 이렇게 내게 돼 있잖아요, 지금. 6, 7이 42, 42%까지 7단계 초과 눈세라. 7단계 초과 눈세. 단계가 7단계지, 7단계.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이란 말은 이 말이죠. 내가 땅을 1억 주고 사는데 1억 간단하게 합시다. 원래 소득 공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 없다 치고 1억 1,200만 원 팔면 1,200만 원 남았지. 그 1,200만 원 그게 남은 돈, 그게 과세 표준이라 남은 돈. 1억 주고 산 땅을 9천만 원 팔면 양도세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히려 그전 단계에 올해에 양도한계 양도 차익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3월 달에 1억 주고 산 땅을 1억 3천에 팔아가 3천만 원 남은 게 있으면 4월 달에 1억 주고 산 땅을 9천만 원 팔아서 손해 1천만 원 받으면 상세 줍니다. 상세.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이렇게 과표 1천만 원 공제 주듯이. 이게 남은 거예요. 남은 소득. 과세 표준. 이거 6%고 요거는 5억 초과일 때는 이게 42%인데 1세대 2주택 있다가 10%포인트 할증한다 이 말은 여기다 10% 보태부는 거예요. 10%. 거기 10% 보태부면 16% 대부잖아요. 그냥 10% 보탠다 하면 안 되고 10%포인트를 가산해야 됩니다. 10%포인트를 가산한 거지 10%다 말은 6%의 10%는 0.6%밖에 안 되거든. 계산 그래 하면 안 되지. 그 10%포인트를 가산한다. 여기는 52% 대분되니까. 그럼 1세대 3주택이다가 이런 지역에서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20%포인트를 가산해 보니까 26% 돼버리지. 여기는 62% 돼본다니까요. 여기다 부가세 10% 또 있잖아요. 그 세율이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투기를 못하도록 조세제도, 코멘트 있죠. 조세제도.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은 투자하는 사람한테 보조금 지급하겠습니까? 투기하는 사람한테 보조금 지급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하신 분한테 보조금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이 돈이잖아요, 돈. 땅을 개발하니까 옆에 땅가 있는 아르미 엄마가 옆에 개발 대물에 해서 개발 이익이 2배로 나타났대. 이럴 수 있거든. 그에 대한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 부담금 이런 거 있죠. 주로 돈입니다. 돈. 자, 그래서 이게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 수요 공급자가 되는 거고, 간접 개입은 인센티브 또는 규제 등을 통해서 투기는 규제하고 투자는
인센티브를 줘서 보조금을 주거나 경과세에서 유인책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의 토지이용 규제 세 번째. 토지이용 규제. 자, 우리 토지이용 규제는 지역, 지구, 구역제 아시죠? 공법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거는 아예 시장판 자체를 도시적이다, 뭐 도간농자, 주상공로, 주구도 다시 전일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뭐 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판을 기본적으로 까는 거지 이런 돈으로 유인책 준다거나 직접 수요 공급된다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게 좀 단순한데 시험은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별표해 주시고 맨 위에다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마켓의 개입 방법 거다 별표하시고.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자 토지 정책 자 한번 쉬고 들어가도록 합시다.